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77편 중도인 사람이 거주하는 네바돈 세계의 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집단, 즉 필사자 영역과 천사서열 사이에 생명 기능 수준의 독특한 존재들을 품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중도인이라 부른다. 그들은 시간의 우연처럼 보이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돕는 존재로서 매우 가치가 있어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들을 통합된 행성사역의 필수 서열 중 하나로 받아들였다. 유란시아에는 두 가지 뚜렷한 서열의 중도인들이 활동한다. 1차 군단, 즉 선임 군단은 달라마시아 시대에 출현했고 2차 군단, 즉 젊은 군단의 기원은 아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차 중도인 1차 중도인들은 유란시아에서 물질과 영적인 것의 독특한 결합을 통해 기원한다. 우리는 다른 세계와 다른 체계에서도 유사한 존재들이 있음을 알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겨났다. 진화하는 행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연속적인 수연은 그 행성의 영적 질서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며 때로는 영적 대리자들과 물질 대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수정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주 칼리가스티아의 참모진 100명의 사례는 바로 그러한 독특한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그들은 예루셈에서 상승하는 모론시아 시민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초물질 존재였지만 유란시아에서 봉사하는 동안 물질적 성격을 가진 생명체가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자손을 낳았다. 우리는 이 100명이 어떻게 초물질 수준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사실 일어난 일이다. 유형 참모진의 남성과 여성이 초물질적인 방식, 성교가 아닌 방법으로 결합한 결과 1차 중도인들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사람과 천사 수준의 중간에 위치한 이 서열의 생명 존재는 영주 본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즉시 밝혀졌고 따라서 유형 참모진에서 각 쌍은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이 노력의 결과로 첫 번째 중도인 50명이 탄생했다. 이 독특한 집단의 활동을 1년 동안 관찰한 후 행성 영주는 중도인들의 생산을 제한 없이 허가했다. 이 계획은 창조할 수 있는 힘이 계속되는 한 실행되었으며 그 결과 최초 군단에 5만 명이 태어났다. 각 중도인의 생산 사이에는 반년의 기간이 걸렸고 각 쌍에게서 1000명이 태어난 후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1000번째 자손이 태어난 후 이 힘이 왜 소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추가 실험을 아무리 해도 실패만 거듭했다. 이 생명 존재들은 영주의 행정에서 정보 군단을 구성했다. 그들은 넓게 퍼져 세계의 종족들을 연구하고 관찰했으며 행성 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간 사회에 영향을 주는 작업에서 영주와 참모진에게 다른 중요한 봉사들을 제공했다. 이 체제는 1차 중도인의 5분의 4가 조금 넘는 존재들이 덫에 걸린 행성 반란의 비극적 시기까지 이어졌다. 충성스러운 군단은 멜기세덱 관리자들의 봉사에 들어갔으며 아담 시대까지 명목상의 지도자인 반의 지휘 아래 활동했다. 노 민족. 이것은 유란시아 중도인들의 기원, 본성, 활동에 관한 서술이지만 두 서열, 1차와 2차 사이의 친족 관계는 이 지점에서 1차 중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행성 반란의 시기부터 아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주 칼리가스티아의 유형 참모진 가운데 반역에 가담한 구성원들로부터 이어진 혈통의 계보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산의 초기 시대에 바로 이 유전 계통이 2차 계열 중도인들 조상의 절반을 제공하였다. 영주의 참모진 가운데 육체를 지닌 구성원들은 그들의 특수한 서열의 특질이 안돈 부족 중 선택된 혈통의 특질과 결합된 자손을 출산하는 계획에 참여하도록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이후에 아담이 출현할 것을 예상한 것이다. 생명 운반자들은 영주 참모진의 합동 자손과 아담과 이브의 1세대 자손이 결합한 존재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필사자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인간 사회의 교사이자 통치자가 되기를 희망했던 새로운 서열의 행성 존재들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존재들은 국가적 주권이 아니라 사회적 주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거의 완전히 좌절되었기 때문에 유란시아가 얼마나 자애로운 지도력과 비길데 없는 문화를 지닌 귀족적 계층을 상실하게 되었는지는 결코 알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유형 참모진이 나중에 번식했을 때는 이미 반란 이후였고
그들이 체계의 생명 흐름과의 연결을 박탈당한 뒤였기 때문이다. 반란 이후 시대의 유란시아에는 특별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위대한 문명, 달라마시아의 문화가 붕괴하고 있었다. 그 시절에 네피림, 노 종족이 땅에 있었고 이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저희에게 아이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 아이들은 옛날에 용사여 이름난 사람이었더라. 그 참모진과 그 초기 후손은 도저히 신들의 아들들이라 할 수 없어도 그 아득한 시절에 진화하는 필사자들은 이들을 그렇게 여겼다. 전통에 따르면 이들의 키조차 과장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들이 땅으로 내려와 그곳에서 인간의 딸들과 함께 고대 영웅 종족을 낳았다는 거의 보편적인 이야기의 기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전설은 둘째 동산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아담 사람의 종족 혼합과 더욱 혼동하게 되었다. 영주 참모진의 유형 참모 100명이 안돈의 인간 혈통의 생식지를 지녔으니까 그들이 성교로 번식에 들어가면 그 후손은 다른 안돈 종족 부모의 자손을 아주 닮을 것이라고 자연히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 참모진에서 모반자 60명, 곧 롯을 따르던 자들이 실제로 성교로 번식에 들어갔을 때 생겨난 아이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안돈 종족과 산기 민족들보다 훨씬 우수한 것이 판명되었다. 예기치 않았던 이 탁월성은 육체와 지능의 품질뿐 아니라 영적 능력에서도 특징이 나타났다. 논민족의 첫 세대에서 나타난 이 돌연변이적 특성들은 안돈계 생식질의 유전 인자들이 지닌 배열 방식과 화학적 구성 요소에서 일어난 특정한 변화들에서 생겨났다. 참모진 구성원들의 몸속에 존재하던 사타니아 체계의 강력한 생명 유지 회로의 영향 덕분이었다. 이 생명 회로들은 특수화된 유란시아 유형의 염색체들이 네바돈에서 규정된 생명 발현의 사타니아 특수화에 따른 표준화된 유형에 더욱 가깝게 재조직되도록 하였다. 체계의 생명 흐름 작용으로 생식질을 변형시키는 이 기법은 유란시아의 과학자들이 X선을 이용하여 동식물의 생식질을 수정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노 민족은 아발론 외과 의사들이 안돈족 제공자의 몸으로부터 유형 참모진 회원들의 몸으로 옮긴 생명 원형질에서 발생한 변화, 즉 어떤 특이하고 기대치 않은 변화로부터 나타났다. 안돈 세포질을 기여한 100사람의 안돈 자손들은 그 대신 생명나무의 유기 보충물의 소유자가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타니아 생명의 흐름이 마찬가지로 그들의 몸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참모진을 따라서 반란에 들어간 수정된 안돈 사람 44명도 자기들끼리 짝짓고 논민족의 상급 혈통에 크게 기여했다. 수정된 안돈 사람의 세포질을 지닌 104명을 포함하는 이 두 집단은 노 사람들의 조상을 이루며 그들은 유란시아에 나타난 8째 종족이었다. 유란시아에서 인간 생명의 이 새로운 모습은 이것이 예기치 않았던 발전의 하나라는 것 외에 생명을 수정하는 세계로서 이행성을 이용하는 최초의 계획을 넘어서 만들어진 또 다른 국면을 나타낸다. 순수 혈통을 가진 노 사람들은 훌륭한 종족이었으나 차츰 땅의 진화 민족들과 함께 섞였고 얼마 안 되어 크게 질이 저하되었다. 반란이 있은 지 1만 년이 되자 그들의 평균 수명은 진화 종족들보다 거의 길지 않은 점까지 쇠퇴하였다. 고고학자들이 노 민족의 후대 수메르 후손들의 점토 서판 기록을 발굴할 때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메르 왕들의 목록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은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개별 왕들의 통치가 대략 25년이나 30년에서 시작하여 150년 혹은 그 이상으로까지 길어진다. 이처럼 옛 왕들의 통치가 길어지는 현상은 초기 논민족의 통치자들 가운데 일부 곧 영주 참모진의 직계 후손들이 후대의 계승자들보다 더 오래 살았음을 나타내고 왕조의 계보를 달라마시아까지 거슬러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또한 보여준다. 이처럼 장수한 개인들에 대한 기록은 시간을 재는 단위로서 달과 해를 혼동했기 때문이다.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족보와 중국의 초기 기록들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28일로 된 달 혹은 계절을 나중에 도입된 350일을 넘는 해와 혼동한 것이 인간이 매우 오래 살았다는 전통이 형성된 원인이 되었다. 900해가 넘도록 산 사람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기간은 70년이 채 안 된 것이고 그러한 생애는 나중에 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대단히 나이 많은 것으로 여겼다. 한 달을 28일로 시간을 계산하는 법은 아담의 시절 이후로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약 7000년 전에 달력을 개선하려고 착수했을 때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였고
365일로 된 1년을 도입했다. 3. 바벨탑. 달라마시아가 침수된 뒤에 놋 민족은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곧 딜문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세워 그들의 민족적, 문화적 중심지로 삼았다. 그리고 놋이 죽은 지 약 5만 년이 지나 영주 참모진의 후손들이 새로운 도성 딜문을 둘러싼 인근 지역의 땅만으로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국경에 인접한 안돈 계통 부족들과 산깃 부족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민족적 통일성을 보존하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부족회의가 소집되었고 많은 숙고 끝에 노시 후손인 바블롯의 계획이 지지되고 승인되었다. 바블롯은 당시 그들이 차지한 영토의 중심에 민족적 영광을 과시하는 장엄한 전당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 전당에는 세상이 일찍이 본 적 없는 종류의 탑을 세울 예정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한때 누렸던 위대함을 기리는 거대한 기념비가 될 것이었다. 이 기념비를 딜문에 세우고 싶어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의 첫 수도인 달라마시아가 바다에 잠겨 사라졌다는 전통을 기억하며 그러한 거대한 구조물은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블롯은 이 새 건축물들이 놋 민족의 문화와 문명의 미래 중심지가 될 핵심이 되도록 계획했다. 마침내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그의 계획에 따라 건설이 시작되었다. 새로 건설될 도시는 그 탑의 설계자이자 건축자의 이름을 따서 바블롯이라 불릴 예정이었다. 이 장소는 훗날 바블롯으로 마침내는 바벨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놋 민족 내에서는 이 사업의 계획과 목적에 관하여 아직 어느 정도 의견이 엇갈려 있었다. 지도자들도 건축 계획이나 건물이 완성된 뒤의 사용 방식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4년 반의 작업 끝에 탑을 세우는 목적과 동기를 둘러싼 큰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이 매우 격렬해져 결국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다. 식량을 운반하는 자들이 분쟁 소식을 전파하자 많은 부족들이 건축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탑 건설의 목적에 관해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다. 1. 가장 큰 무리는 거의 절반이었는데 그들은 놋 사람의 역사와 종족 우월성을 기리는 기념비로 지어진 탑을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탑이 모든 미래 세대의 칭찬을 얻을 만큼 크고 위력을 떨치는 구조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 다음으로 가장 큰 당파는 딜문의 문화를 기념하도록 설계된 탑을 바랐다. 그들은 바블롯이 상업, 예술, 제조업의 큰 중심이 되리라고 예측하였다. 3. 가장 적은 소수파는 탑을 세우는 것은 칼리카스티아 반란에 참여한 그들 선조의 어리석은 짓을 속죄하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주장했다. 그 탑이 만민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데 바쳐져야 한다. 새로운 도시의 목적 전부가 달라마시아를 대신하는 것, 둘러싼 미개인들을 위하여 문화와 종교의 중심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적 집단의 의견은 재빨리 부결되었다. 대다수는 그들의 조상이 반란죄가 있다는 가르침을 부인했고 그러한 종족의 오명에 대해 분개하였다. 그 논쟁에서 세 관점 중에 하나는 토론의 대상에서 빠지고 다른 둘은 토론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에 빠져들었다.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종교파들은 남쪽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피하였지만 다른 동료들은 거의 말살될 때까지 싸웠다. 약 1만 2천 년 전에 바벨탑을 세우려는 두 번째 시도가 있었다. 안드계 혼합 종족들, 놋 사람과 아담 사람들은 처음 구조의 폐허 위에 새 전당을 세우는 일에 착수했으나 그 사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없었다. 그 사업은 자체의 허세 무게 때문에 무너졌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바벨 땅으로 알려졌다. 4. 놋, 민족 문명의 중심. 놋 민족의 분산은 바벨탑 때문에 서로 죽이는 싸움이 즉시 가져온 결과였다. 이 내부의 싸움은 피가 순수한 놋 사람들의 수를 크게 줄였고 여러 면에서 아담이 오기 전에 그들이 큰 문명을 세우지 못한 데 책임이 있었다. 이때부터 계속 놋 민족의 문화는 아담의 주입으로 개량될 때까지 12만 년이 넘도록 쇠퇴했다. 그러나 아담의 시절에도 놋 사람들은 여전히 유능한 민족이었다. 그들의 혼합된 후예 중에 많은 사람이 동산 건축자들 속에 끼었고 반의 집단에서 지휘관 몇 명은 놋 사람이었다. 아담의 참모진에서 일하던 가장 유능한 지성을 가진 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종족에 속했다. 놋 민족의 4대 중심 가운데 3개의 지역은 바블롯 투쟁이 있고 나서 즉시 세워졌다. 1. 서부, 곧 시리아의 놋 민족.
민족주의나 종족의 기념을 부르짖는 자들의 나머지는 북쪽으로 여행했고 안돈 사람들과 뭉쳐서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후일의 노 민족의 중심을 세웠다. 이것은 흩어지는 노 민족들 중에서 가장 큰 무리였고 나중에 나타나는 아시리아인 혈통에 크게 기여했다. 이 동부 곧 엘람의 노 민족 문화와 상업을 주장하던 자들은 큰 떼를 지어 동쪽의 엘람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혼합된 산깃 부족들과 뭉쳤다. 3만에서 4만 년 전에 엘람 사람들은 대체로 산깃의 본성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둘러싼 미개인들보다 우수한 문명을 유지했다. 둘째 동산이 세워진 뒤에 근처에 있는 이 노 민족 정착지를 노시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고 이 노 민족 집단과 아담족 사이에 비교적 오랜 평화가 지속되면서 두 민족은 크게 섞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족이 인간의 딸들, 노족과 서로 결혼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3. 중부, 곧 수메르 이전의 노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입구에 있던 작은 집단은 종족 순수성을 좀 더 많이 유지했다. 그들은 몇천 년 동안 지속했고 궁극에는 아담족과 섞여서 역사적 수메르 민족을 형성한 노족의 조상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활동 무대에 갑자기 신비하게 등장한 것을 설명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부족들을 수메르인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할 수 없을 것이다. 수메르인들의 기원은 탈라마시아가 침수된 이후 약 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 기원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는 이 고대 부족들은 문명의 지평선 위에 갑자기 나타나 완전히 성장한 우수한 문화를 갖춘 채 등장하였다. 그 문화에는 신전, 금속 가공, 농업, 가축 사육, 도자기, 직물, 상어법, 민법, 종교의식, 그리고 오래된 문자 체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역사적 시대의 초기에 이들은 이미 달라마시아의 알파벳을 잃은 상태였으며 대신 딜문에서 비롯된 특이한 문자 체계를 채택하였다. 수메르어는 사실상 세상에서 잊혀진 언어였지만 세모 계열은 아니었으며 이른바 아리아 계열 언어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정교한 기록들은 옛날에 있었던 딜문 도시 가까이에 페르시아만에 자리 잡은 한 놀라운 촌락의 위치를 묘사한다. 이집트인들은 고대의 영어로웠던 이 도시를 딜맛이라고 불렀고 한편 나중에 아담의 피가 섞인 후대 수메르인들은 첫째와 둘째 노쪽의 도시를 달라마시아와 혼동하였으며 셋을 모두 딜문이라 불렀다. 고고학자들은 이미 고대 수메르인의 이 진흙 서판들을 발견했는데 이 서판들은 문명화되고 문화가 있는 생활의 본보기를 가지고 신들이 인류에게 처음에 복을 내렸던 땅에 있는 이 천국을 언급하였다. 사람과 하나님의 천국, 딜문을 기술하는 이 서판들은 이제 여러 박물관에 먼지 낀 선반에서 말없이 쉬고 있다. 수메르인들은 첫째와 둘째 에덴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담족과 광범위하게 결혼했음에도 북쪽에 있는 동산 거주자들을 여전히 외래 민족으로 여겼다. 또한 더 오래된 노쪽 문화에 대한 수메르인의 자부심은 딜문 도시의 웅장함과 천국 같은 전통을 선호하게 하여 이후의 영광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4. 북쪽 노족과 아마돈 반족. 이 집단은 바블롯 전투보다 이전에 생겼다.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노족은 놉과 그 후계자들의 지위를 버리고 반과 아마돈의 지위를 따른 후손들이다. 반의 초기 동료들 가운데 일부는 그의 이름을 아직도 지닌 호수 주변에 정착했고 그들의 전통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아라랏산은 그들에게 성스러운 산이 되었는데 나중에 반족에게 아라랏산이 갖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 시나이 산이 갖는 의미와 같았다. 만년 전 아시리아인의 선조인 반족은 그들의 7계명으로 된 도덕법이 신들로부터 아라랏산에서 반에게 주어졌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반과 그의 동료 아마돈이 산 위에서 예배에 몰두하고 있을 때 살아있는 채로 행성에서 옮겨졌다고 굳게 믿었다. 아라랏산은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성스러운 산이었으며 이의 시절에 관한 전통의 대부분이 바빌론의 홍수 이야기와 관련하여 전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아라랏산과 그 주변 지역이 후대 유대인의 노아와 전 세계적 홍수 이야기에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원전 약 3만 5천 년의 아담손은 그의 문명의 중심을 세우려고 가장 동쪽에 있는 옛 반족의 촌락들 가운데 하나를 방문했다. 5. 아담손과 라타. 2차 중도인의 조상, 노쪽 선조를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아담 계열 조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차 중도인은 또한 유란시아의 보라 인종에서 태어난 장자 아담손의 손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담손은 아담과 이브의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땅에 남아있기로 작정한 무리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장남은 반과 아마돈으로부터 북쪽 고원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다. 두 번째 동산이 세워진 후 어느 날 자신의 어린 시절 꿈들이 서려있는 그 땅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아담손은 120살이었고 첫째 동산에서 태어난 순수 핏줄의 아이들 32명의 아버지였다. 그는 부모와 함께 남아 둘째 동산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는 최고자의 보호를 받기로 선택한 다른 아담의 자녀들과 함께 에덴시아로 가기로 결정한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잃어서 크게 혼란스러웠다. 아담손은 유란시아에서 부모를 버리지 않기로 했고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도망치기를 꺼리는 성향이었지만 그는 둘째 동산의 사회적 관계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초기에 방어 및 건설 활동을 크게 진행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북쪽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떠나는 것이 완전히 즐거웠지만 아담과 이브는 장남을 잃고 그가 모르는 적대적인 세계로 떠나는 것에 크게 슬퍼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웠다. 아담손을 따르는 27명의 일행은 그의 어린 시절의 꿈들이 서려있는 사람들을 찾아 북쪽으로 갔다. 3년이 조금 넘자 아담손의 일행은 실제로 그들의 모험 대상이었던 곳을 실제적으로 발견했고 그들 사이에서 아담손은 놀랍고 아름다운 20세의 한 여인을 발견하였다. 라타라는 이 여인은 영주의 참모진의 마지막 순수 혈통을 가진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조상들 모두가 영주에 타락한 참모진들 중 두 사람의 후손이라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 종족의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형제나 자매가 없었다. 그녀는 결혼을 생각지 않고 자손 없이 죽을 결심을 했었지만 위험 있는 아담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그녀는 에덴의 이야기, 반과 아마돈의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듣게 되었고 동산의 실패담을 청취하면서 오직 한 가지, 아담의 장자이자 계승자인 이 아들을 남편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했다. 이 생각은 곧 아담손에게도 자라났고 석 달이 조금 지나서 그들은 결혼했다. 아담손과 라타는 아이가 67명인 가족을 거느렸다. 그들은 위대한 핏줄을 가진 세계 지도자들을 낳았지만 그보다 무엇인가 더하였다. 이 두 존재가 정말로 초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네 번째마다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독특한 서열이었다. 그들 중 네 번째 아이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았다. 세계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타는 크게 걱정되었다. 미신을 믿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담손은 1차 중도자들의 존재를 잘 알았고 무언가 비슷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이상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자 그는 그들을 따로 짝지어 주기로 결정하였는데 하나는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여자였기 때문이었으며 이것이 2차 서열 중도자들의 기원이다. 이러한 현상이 멈출 때까지 100년 동안에 거의 2000명이 존재하게 되었다. 아담손은 396살까지 살았다. 그는 여러 차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방문하였다. 7년마다 그와 라타는 남쪽으로 여행하여 두 번째 동산으로 갔으며 그동안의 그 중도자들은 그의 민족의 복지에 관하여 정보를 계속 알려주었다. 아담손의 일생 동안 이 중도자들은 진리와 의를 찾는 새롭고 독립된 세계 중심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봉사했다. 아담손과 라타는 그들의 지휘하에 훌륭한 조력자들을 두었으며 그들은 진보된 진리의 전파와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지적, 육체적 삶을 전파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긴 생애 동안 그들과 함께 노력하였다. 그리고 세계 개선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진화적인 퇴보에 의해서도 결코 완전히 빛을 잃지 않았다. 아담손 사람들은 아담손과 라타의 시절부터 거의 7000년 동안 높은 문화를 유지했다. 나중에 그들은 이웃, 노쪽, 안돈족들과 혼합되었고 또한 고대의 용사들 중에도 포함되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진보의 일부는 지속하여 나중에 유럽 문명으로 발전하는 문화 잠재력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 문명의 중심은 카스피의 남단 동쪽 지역인 코프의 딱 근처에 위치했다. 투르키스탄 구릉지에는 한때 보라 인종의 아담손 종족의 본부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코페 산맥의 낮은 구릉지대에 놓인 좁고 비옥한 옛지대에 자리 잡은 이 고지의 터에서
아담손 후손 4개의 다른 집단에 의해 각각 4개의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들 가운데 둘째 집단이 서쪽을 향하여 그리스와 지중해의 섬들로 옮겨갔다. 아담손의 후예의 나머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는 마지막 안드 인파에 섞인 핏줄과 함께 북쪽과 서쪽으로 이주해서 유럽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또한 인도를 침입한 안드 아리아인족 중에도 포함되었다. 6. 2차 중도인. 1차 중도인이 거의 초인간 기원을 가진 반면 2차 중도인은 순수 아담 계열의 자손이 1차 참모진의 조상과 공통된 조상에서 내려온 인간화된 후손과 결합하여 태어난 자손이다. 아담손의 아이들 가운데 특이한 2차 중도인들의 조상이 되는 자녀가 꼭 16명 있었다. 이 독특한 자녀들은 똑같은 숫자의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쌍들은 성적 결합과 비성적 결합을 이용하는 통합된 방법에 의해서 70일마다 2차 중도인을 출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땅에서 그 전에 결코 가능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그런 일이 생긴 적이 없다. 이 아이들 16명은 그들의 특이한 점을 제외하고 그 땅의 필사자로서 살다가 죽었지만, 전기로 에너지를 받는 그들의 자손은 줄곧 살아있으며 필사 육체의 한계에 지배되지 않았다. 8쌍은 각자 결국에는 248명의 중도인을 낳았고, 이렇게 최초의 2차 군단 1984명이 생겨났다. 2차 중도인에는 8개의 종속 집단이 있다. 이들은 ABC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리고 나서 DEF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아담의 실패 이후 1차 중도인들은 멜기세덱 관리자들의 봉사로 돌아갔고, 한편 2차 집단은 아담손 중심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소속되었다. 이 2차 중도인 가운데 33명, 즉 아담손 사망시 조직의 수장들은 전체 서열을 멜기세덱의 봉사로 전환시키려고 1차 군단과 연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를 이루지 못하자 동료들을 버리고 전원, 행성 관리자들의 봉사로 넘어갔다. 아담손의 죽음 이후 남은 2차 중도인들은 유란시아에서 이상하고 조직되지 않은 채로 소속되지 않은 영향력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마키벤타 멜기세덱 시대까지 그들은 불규칙하고 조직되지 않은 삶을 이어갔다. 그들은 어느 정도 멜기세덱의 통제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미가엘의 시절까지 여전히 많은 장난과 혼란을 일으켰다. 미가엘이 땅에서 체류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미래의 운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고, 그때 충성스러운 다수가 1차 중도인들의 지휘 아래로 들어갔다. 7. 반역한 중도인. 대다수의 1차 중도인들은 루시퍼 반란 당시 죄에 빠졌다. 행성 반란의 참상이 집계되었을 때 다른 손실들과 더불어 원래 5만 명이었던 가운데 4119명이 칼리가스티아의 탈퇴에 가담했음이 밝혀졌다. 2차 중도인들의 원래 수는 198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873명은 미가엘의 통치와 제휴하지 못했고, 오순절 날의 유란시아의 행성 판결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구금되었다. 누구도 이 타락한 존재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반역한 중도인들의 두 집단 모두는 현재 체계 반란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구금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행성 섭리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지상에서 많은 이상한 일들을 저질렀다. 이 불충한 중도인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인간의 눈앞에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특히 배신한 2차 중도인들의 지도자인 바알세봅의 동료들에게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 독특한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때까지 이 땅에 또한 있던 일부 반역한 케루빔, 세라핌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몇몇 옛 저자들은 이 반역한 중도인들을 악령과 악마로 불렀고, 배반한 세라핌을 악한 천사로 불렀다. 어떤 세계에서도 파라다이스 수여 아들의 삶 이후에는 악한 영들이 어떠한 인간의 마인드도 점령할 수 없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 그리스도 미가엘 시절 이전, 생각 조절자들이 보편적으로 오기 전, 주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퍼부어지기 전에 이 반역한 중도인들은 실제로 어떤 열등한 필사자들의 마인드에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초인간 지성들과 접촉하는 시절 동안의 조절자는 그 퍼스널러티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이며, 충성스러운 중도인들이 그 당시 유란시아 운명 예비군의 인간 마인드의 효율적인 접촉 수호자로서 봉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저들이 그에게 온갖 종류의 아픈 군중을 데리고 왔는데, 저들은 귀신 들린 자와 미친 자들이었다 하고 기록했을 때
그것이 그저 비유적 표현은 아니다. 예수는 미친 것과 악령에 들린 것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했지만 예수가 살던 그 시대와 세대의 사람들 마인드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혼동하고 있었다. 심지어 오순절 이전에도 어떤 반역한 영도 정상적인 인간 마인드를 지배할 수 없었으며 그날 이후로 열등한 필사자의 약한 마인드조차도 그러한 가능성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진리의 영이 도착한 이후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히스테리, 광기, 정신박약처럼 악령이 들린 신념과 혼동하는 것이 문제였다. 미가엘의 수요로 인해 바로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인간의 마인드들이 악령에 들릴 가능성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지만 옛날에 그것이 실체가 아니었다고 상상하지 말라. 반역한 중도인들 전체 집단은 현재 에덴시아 최고자의 명령에 따라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계를 방황하면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생각 조절자들의 존재와 상관없이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짐으로써 어떤 종류나 형태의 불충한 영들도 다시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마음조차 침입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해졌다. 오순절 이후로 악령 들리는 것과 같은 일은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8. 연합한 중도인. 최근에 이 세계의 판결이 있을 때 미가엘이 시간에 잠자는 생존자들을 옮겼을 때 중도인들은 남겨져 행성의 영적 일과 준영적 일을 돕도록 되었다. 그들은 이제 두 서열을 포함해서 1992명에 이르는 단일 군단으로서 활동한다. 현재 각 서열의 중도인 선임 회원이 번갈아서 유란시아 연합 중도인들을 다스린다. 이 체제는 오순절 직후 한 집단으로 통합된 이후로 지속되고 있다. 더 오래된 서열, 곧 1차 서열은 대체로 숫자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1, 2, 3 첫째, 4, 5, 6 첫째와 같은 식의 이름을 부여받는다.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중도인들은 1차 중도인의 숫자 명칭과 구별하기 위해 알파벳 순서로 부른다. 두 서열 모두 영양 섭취나 에너지 흡수 면에서 비물질 존재이지만 많은 인간적 특성을 지니며 너희의 유머뿐 아니라 예배도 즐기고 따를 수 있다. 필사자에게 배속되어 있을 때 그들은 인간의 일과 휴식, 노는 데 흠뻑 젖는다. 그러나 중도인들은 잠을 자지 않으며 생식 능력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2차 집단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에 따라 구별되며 흔히 그 또는 그녀로 언급된다. 이들은 종종 그렇게 쌍으로 함께 일한다. 중도인들은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며 2차 중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천사보다 인간에 더 가깝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너희 종족에 속하며 따라서 인간과 접촉할 때 매우 이해심이 있고 동정심이 많다. 이들은 세라핌이 인류의 여러 종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역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두 서열 모두 인간의 개인 수호자로 봉사하는 세라핌에게 필수이다. 유란시아 연합 중도인들은 선천적 자질과 습득한 기술에 따라서 행성의 세라핌들과 함께 봉사하도록 다음 집단으로 조직된다. 1. 중도인 메신저들. 이 집단은 이름처럼 의무를 가진다. 그들은 작은 군단이고 진화 세계에서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적 소통에 큰 도움이 된다. 2. 행성 파수꾼들. 중도인들은 공간 세계들을 수호하는 자유 파수꾼이다. 그들은 그 영역의 초자연적 존재들에게 중요한 수많은 현상과 종류의 통신 모두를 위하여 중요한 관찰자 임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행성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을 순찰한다. 3. 접촉 퍼스널러티들. 이 통신물을 전달하는 데 쓰인 주체의 경우처럼 물질 세계의 필사 존재들과 접촉하는데 중도인들이 반드시 쓰인다. 그들은 영 수준과 물질 수준의 그런 연결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4. 진보된 조수들. 이들은 중도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더 높은 자들이며 그들은 행성에서 특별 집단을 이루어 활동하는 여러 서열의 세라핌들에게 조수로서 분배된다. 중도인들은 위로 세라핌, 아래로는 인간 사촌과 접촉하는 능력 면에서 크게 다르다. 예를 들면 1차 중도인들은 물질 대리자들과 바로 접촉하기가 지극히 힘들다. 천사 존재에 훨씬 더 가깝고 따라서 행성에서 주둔하는 영적 세력과 함께 일하고 그에 봉사하는데 보통 배치된다. 그들은 하늘에서 온 방문자와 학생 체류자들을 위하여 동반자와 안내자로서 행동하며 한편 2차 존재들은 그 영역의 물질 존재들에게 봉사를 베푸는데 거의 온전히 부속된다. 충성하는 2차 중도인 1111명은 땅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1차 동료들과 비교하여 확실히 물질적이다. 사람의 시력 범위를 넘어서 존재하며
인간이 물질적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원할 때 물리적 접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적응 능력을 지닌다. 이 독특한 존재들은 시공간의 사물, 심지어 영역 내의 짐승들에 대해서도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에게 돌리는 많은 기록 현상은 2차 중도인들이 해낸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던 초기 선생들이 그 시절의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혔을 때 실제로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헤롯의 명령으로 야고보가 처형된 후에 베드로가 구출된 경우 천사에게 돌리는 일을 수행한 것은 2차 중도인이었다. 오늘날 그들의 주요한 일은 행성 운명 예비군을 구성하는 남녀에게 인식되지 않는 채 개인적 연락 역할을 수행한다. 이 2차 집단에서 한 일은 일부 1차 집단의 능숙한 지원을 받아 유란시아에서 퍼슨 알러트들과 상황들을 조율하였고, 이는 결국 행성 하늘 감독자들이 일련의 청원을 시작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이 발표의 일부를 이루는 계시 시리즈를 가능하게 하는 명령들이 허락되도록 기여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중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강신술이라 불리는 천박한 활동들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중도인들은 명예로운 위치에 있으며 소위 영매술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되는 때때로 필요한 물리적 활동이나 물질 세계와의 다른 접촉을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그들은 허락하지 않는다. 9. 유란시아의 영구 시민. 중도인들은 진화적으로 상승하는 존재들, 즉 필사자나 천사 무리와는 달리 우주 곳곳의 다양한 세계에서 발견되는 영구 거주자들의 처음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영구 시민들은 파라다이스 상승 과정에 여러 단계에서 만날 수 있다. 행성에서 사역하도록 배정된 여러 계층의 천사들과는 달리 중도인들은 사람 사는 세계에 실제로 거주한다. 세라핌은 왔다가 가지만 중도인들은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것이다. 비록 그들도 행성의 토착민으로서 봉사하는 사역자이지만 중도인들은 세라핌 군단의 변동하는 행정체계를 조화시키고 연결하는 유일한 지속적 체제를 제공한다. 유란시아의 실제 시민으로서 중도인들은 이 구체의 운명에 있어서 친척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행성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그들 서열의 표어가 그 각오를 암시해준다. 연합 중도인들이 맡은 일은 연합 중도인들이 실행한다. 비록 중도인들은 에너지 회로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행성을 떠날 수 있지만 각각 우주 당국에 의해 언젠가 해방할 때까지 행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서약하였다. 중도인들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정착할 때까지 행성에 묶여 있다. 1, 2, 3 첫째를 제외하고는 충성스러운 중도자 중 누구도 유란시아를 떠난 적이 없다. 1차 서열에서 가장 위인 1, 2, 3 첫 번째는 오순절 이후에 곧 행성에서 직접 근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고귀한 중도인은 행성에서 반란이 있던 비극의 시절에 반과 아마돈과 더불어 굳건히 지켰고, 그의 겁없는 지도력은 그의 서열에서 희생자를 줄이는 데 힘이 되었다. 그는 현재 예루셈에서 24 상담자의 회원으로 근무하며 오순절 이후로 한번 유란시아의 총독으로서 이미 활동한 적이 있다. 중도인들은 행성에 묶여 있지만 사람들이 멀리서 온 여행자들과 이야기하고 행성에서 먼 지방에 관하여 배우는 것과 비슷하게 중도인들은 우주의 먼 장소에 관하여 배우려고 하늘 여행자들과 대화를 가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체계와 우주, 심지어 오르본통과 그 자매 창조들에 대해서도 정통하게 되며 이렇게 더 높은 수준의 생명존재 세계에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한다. 중도인들은 완전히 발육된 채로 미숙한 상태로부터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기간을 체험하지 않고서 생겨나지만 지혜와 체험 면에서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처럼 그들은 진화하는 생명 존재이며 진정하게 진화로 성취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유란시아 중도자 군단에는 위대한 지성들과 막강한 영들이 많이 있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유란시아 문명은 유란시아 필사자들과 유란시아 중도자들의 공동 산물이며, 이는 현재 두 문화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다만 이 격차는 빛과 생명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중도인들의 문화는 불멸하는 행성 거주자들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 문명을 괴롭히는 일시적 변덕, 우여곡절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인간 세대는 잊어버리지만 중도자 집단은 기억하며 그 기억은 거주 세계의 전통을 간직한 보물창고가 된다.
이로써 행성의 문화는 언제나 그 행성에 존재하게 되며 적절한 상황에서 과거 사건들의 소중한 기억이 전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란시아의 중도인들은 그들의 육체적 사촌들에게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중도인들은 아담과 이브의 죽음 이후에 나타났던 유란시아의 물질적인 일들과 영적인 일들 사이에 간격을 보완해 주는 노련한 봉사자들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너희의 형들이여 유란시아에서 안정된 빛과 생명의 지위를 얻는 오랜 투쟁 속에서의 전우들이다. 연합 중도인들은 반란의 시험을 거친 군단이며 이 세상이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사실로 평화가 땅에 임하고 진실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선의가 있을 아득한 그날까지 행성의 진화에서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이 중도인들이 행하는 귀중한 일 때문에 그들이 영역의 효과적인 영적 과업에 참으로 필수적 부분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반란이 행성 일들을 망쳐놓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라핌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된다. 높은 영들, 천사 무리들, 중도인 동료들의 조직 전부가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완전을 이루도록 하는 파라다이스 계획을 추진하는 데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고 이어 숭고한 협력의 방식으로 인간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인간과 중도인 모두에게 영원한 봉사와 신성한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탁월한 생존 계획이다. 네바돈의 한 천사장이 발표했다.